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통합 서브노트 강의 개강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 지금 5월인데 5월부터 8월까지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학생들은 교생 실습 주간이기도 하고, 재수생들은 이제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도 같이 동시에 그다음에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강의 계획서 나와드린 거 보시면 오늘은 첫 주니까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좀 길게. 그래서 강의 교재는 서브노트 총론편과 강론편, 그리고 수업용, 그다음에 특수프린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총론편은 1열 기본 이론만 강의였었고, 강론편은 그다음에 4월 달에 그다음에 검정 강론 수업할 때도 활용이 됐었는데, 그래서 총론과 강론편과 그다음에 특수프린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그다음에 그 특수프린트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강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5, 6학년 지도서 강론을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그다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도서 강론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되는데, 최근에는 문제가 그다음에 수업의 분석, 수업의 계획이라든지 수업의 진행, 그다음에 수업의 분석 및 평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의 문제는 수업의 그다음에 계획, 진행, 그다음에 분석 및 평가를 대상으로 하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에피소드를 그다음에 구체화시키는 게, 그래서 강론을 토대로 이 강론을 그다음에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수업의 에피소드를 구체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론을 좀 보는 게 좋은데, 이 강론을 볼 때는 그다음에 일단 첫 번째는 그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반복을 해서 정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그다음에 정독을 한 다음에 반복해서 정독한 다음에 노트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은 그래서 국정 강론도 있지만 그다음에 검정 강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강론뿐만 아니라 검정 강론에 대한 것들이 그다음에 제시가 되어 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론을 보면은 그저께 신문 기사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현직 교사가 현 임용 시험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교과서적인 지식, 그다음에 중등 임용고시와는 다르게 초등 임용고시는 교과서 지식 중심으로 그다음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식 중심으로 그다음에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를 그다음에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이제 지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교과서와 관련된 그다음에 구체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다음에 노트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정강론의 경우는 뭐 국어, 그다음에 도덕, 사회, 수학, 과학입니다. 검정은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그래서 우리가 5개 과목씩 국도사, 수학, 과학은 국정, 실체, 음미, 영어는 그다음에 검정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국정 강론과 검정 강론을 얘기할 때, 그래서 반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수업이 그다음에 교과가 끝나면 교과의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 교과 정리에는 암기 체크리스트, 암기 체크리스트가 다음에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다음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국정학론과 검정 우리가 보면은 4월달에 다음에 실체음미 다음에 4월달에 다음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체음미를 수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국도사 수학과학 국도사 수학과학은 5학년 1학기와 6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와 6학년 1학기가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에처럼 뭐 장애에 나왔던 뭐 도덕과의 교육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다음에 교과서 지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왜 지도 강론을 보냐면은 수업 에피소드를 구체화시키는데 이 수업 에피소드를 구체화시키는데 수업 계획 진행, 다음에 분석 및 평가의 내용이 강론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다음에 연관시켜서 뭐 총론 내용이라든지 다음에 국가고시 교육과정과 다음에 연계를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올해 이번 강의에서는 5학년, 6학년 지도 강론에서 특히 이제 5학년 1학기, 6학년 1학기, 뭐 도덕은 5학년, 6학년에서 2권입니다. 도덕은 학기로 구분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국어사의 수학과학에 대한 내용이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각 교과는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될 건데, 그래서 강론 내용을 중요하게 반복을 해서 정독을 하고 그에 따른 노트 정리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국정의 경우, 그다음에 국도사, 수학과 여기 부분은 2차 수업, 2차 시험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차시별 지도, 차시별 지도, 뭐 지도안 작성이라든지 수업 흐름에서 이 차시별 지도나 학습 목표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강론을 꾸준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보고 있어야지 2차 시에서 학습 목표를 뭔데 어떻게 지도할 건지를 대충 머릿속에 이제 그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중요한 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반복 정독한 다음에 노트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뭐 프린트 5학년 1학기, 6학년 1학기에 대한 다음에 프린트는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음에 수업에서 진행할 겁니다. 5학년과 6학년. 그래서 그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 규칙성과 패턴 분석을 통해서 예상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보면은 기출문제인데 역시 기출문제는 나름대로의 뭐 규칙성, 즉 패턴이 존재합니다.
규칙성과 그 패턴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규칙성과 패턴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인정이 되는 게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뭐 기출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문제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3월달에 기출 문제 강의를 했지만은 지금 뭐 출제되는 서답형뿐만 아니라 객관식이라든지 주관식이라든지 논술형 그래서 서답형, 객관식, 주관식 그다음에 논술형의 문제를 꼼꼼히 보면은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그다음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규칙성이나 그다음에 패턴을 잘 봐둘 필요가 있는데 특히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바로 내용체계입니다. 그래서 내용체계는 그다음에 반드시 이거를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내용체계는 암기를 해야 되고 특히 여기서 보면은 각 과목별 그다음에 각 과목별로 내용 영역이 있고 내용 영역 밑에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내용 영역과 내용 요소 특히 이제 내용 요소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옵니다. 통합교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예체능 교과, 실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통합교과, 실과, 체육, 음악과 미술과는 내용 체계와 내용 영역, 그 다음에 내용 요소에서 그다음에 문제가 많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내용 체계와 또 연관되는 게 바로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과 연관되는 게 교사수 방법. 성취 기준과 교사수 방법 유의사항을 연결시키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규칙성에 대한 거는 뭐 이전 교육과정,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07, 뭐 09, 그다음에 뭐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제시가 됐던 것처럼, 그다음에 1호 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체계표는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체계표에서 뭐 통합교과뿐만 아니라 뭐 전교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예체능 교과, 실체미에 대한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체계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에서 제시가 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 새롭게 제시가 된 게 있습니다. 뭐 기존에 뭐 중등에서 출제된 문제라든지 뭐 교육론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기존 거의 내용을 좀 심화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도덕과, 그다음에 작년 도덕과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중용에 대한 것들이 뭐 교육론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교육론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거는 그다음에 중학교 교과서 수준의 내용입니다. 중학교 교과 수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뭐 국어과에서 그다음에 서사문학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작년에 나왔던 그다음에 과학과의 그다음에 그 회로 연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수준의 문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 대한 것도 중학교 교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교과뿐만 아니라 중등 임용. 그래서 교육론 문제라고 하면은 뭐 심화된 내용인데 중학교 교과서 수준의 문제가 또 한두 문제씩 제시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출 문제는 내용체계 암기해야 되고 뭐 여기 말고도 뭐 수업 모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다음 주에 그다음에 서답형 기출 문제 정리한 거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월 달에도 뭐 제공하긴 했었는데 화해 하나로 묶어서 제시를 하고 내용 체계나 영역 요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 성취 기준 제시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제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출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다음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뭐 중등 임용고시 문제라든지 뭐 교육론 내용인데 교육론 내용이라는 게 중학교
그다음에 교과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밑에 있는 미출제 분야의 집중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미출제된 부분, 그다음에 미출제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눈에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서답형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답형만 보면 안 되고 객관식이라든지 주관식, 그다음에 논술형 문제까지도 다 봐야 됩니다. 문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해설. 그래서 보면은 뭐 기출문제 해설집만 정확하게 그다음에 정독을 해도 80점 만점에 4, 50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다음에 심도 있게 심도 있게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중점 첫 번째는 2015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 그다음에 5, 6학년의 그다음에 강론을 분석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국정의 5학년 1학기와 6학년 1학기의 교과서 분석이 지금 다 프린트로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문제 규칙성 패턴입니다. 기출문제 규칙성이 존재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그렇지 않은 그 밑에 있는 미출제 분야입니다. 미출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또 보면은 이게 그다음에 기존에 그다음에 출제가 안 됐던 부분, 즉 새로움을 지향하는 출제 교과. 그래서 새로움을 지향하는 출제 교과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국어과입니다. 그다음에 도덕, 그다음에 기존의 서답형 문제에서 그다음에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을 출제하려고 노력하는 교과가 국어과입니다. 도덕과, 그다음에 수학과, 그다음에 과학과, 특히 영어 교과, 이 5개 교과는 새로운 내용들을 출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할 때 국어, 도덕, 사회, 과학, 영어 교과는 특히 영어는 교육론 내용이 많이 있죠. 이 5개 교과에 한해서는 새로운 형태를 지향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과별 효율적인 네 번째 수험 전략과 만점 전략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면 교육과정이 80점이라 할 때 1차적으로 그다음에 그 안정권에 들기 위해서는 몇 점 정도를 맞아야 되느냐. 안정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은 도지역과 C지역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도지역은 60점 만점 기준했을 때 80점 만점 기준했을 때 도지역은 60점, C지역은 70점입니다. 도지역은 60점, C지역은 70점을 획득하면은 어느 정도의 안정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완전히 망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총론과 통합교과를 제외해서 10개 교과라고 얘기했을 때, 그다음에 국도사, 수학, 과학, 실체, 음영에서 10개 교과라고 얘기했을 때, C지역은 서울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그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는 각 교과별로 그다음에 1점 정도, 각 교과 평균 1점 정도 그다음에 깎이는 정도. 도지역은 각 교과별로 2점 정도 깎이는 걸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역과 C지역, 그다음에 C지역은
각 과목당 1점씩 깎이면은 뭐 10점이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10개 교과에서 마이너스 1점 하면은 10점 정도 감점되니까 70점 정도가 되면 안정권이고 도적은 60점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상중하로 나눌 때, 그다음에 뭐 한두 문제 정도만 그다음에 변별을 좀 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거의 전부 다 평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한 5점 정도의 문제, 5점 정도의 문제만 좀, 그다음에 뭐 극한 문제, 그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는 다 거의 뭐 평범하게 제시가 됩니다. 거의 다 평범하게 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0점 만점에 70점, 60점. 그래서 80점 만점에 그다음에 C지역은 70, 도지역은 60 정도로 봐야지 그다음에 안정권이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 지도서 강론을 그다음에 정독을 하는 게 지도서 강론을 정독하는 게 2차의 수업 시력, 2차의 뭐 수업 시련의 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수업 시련의 대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의 일정을 보면은, 그래서 뭐 교과 수험 전략은 상하 일정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1주차는 합격 전략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총론 및 시험 활동, 그다음에 통합 교과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은 뭐 이번에 강의 중점에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지도서 강론을 정독한 다음에 반복을 하고 이거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물론 이 강론 내용이 그대로 실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뭐 통합하고 그다음에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느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업 프린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프린트로 진행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총론 및 차시험 할 때 우리가 보면은 수업할 때 예습과 복습만 하면은 충분히 점수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용 어려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했던 게 한두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한 두 문제나 세 문제, 그다음에 세 문제가 뭐 중학교 교과서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거의 그다음에 그 교과서 지식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두세 문제 정도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총론 및 시험 활동 통합 교과의 경우는 이거는 그다음에 국가고시 교육과정을 거의 암기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은 총론 및 시험 활동 통합 교과는 기출문제 교육과정을 암기하다시피 해야 된다. 이제 가로놓기 형태가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론과 통합교과에서 그다음에 감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총론 및 창체는 만점을 맞는다는 조건하에, 그다음에 10개 교과에서 국도사, 수가실, 체험, 영어 10개 교과에서 그다음에 평균 1점씩 깎이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있고, 그다음에 2주차는 국어과입니다. 국어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좀 광범위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강론을 보면은 이게 문제화 될 만한 게 있을까 정도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정도 해당이 되는데, 고려할 게 문법에 관한 내용, 문법과 그다음에 문학입니다. 문법과 문학인데,
그다음에 문법 관련된 부분을 그다음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문학은 서사문학입니다. 문법과 그다음에 문학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문법은 맞춤법에 대한 내용,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것들이 가장 1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교과서 강론에 나와 있는 강론 내용을 좀 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법은 그다음에 강론 내용을 심화하는 경향이 제시가 되어 있고, 문학은 서사문학입니다. 서사문학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독해력을 평가한 형태입니다. 독해를 평가하고, 문법은 강론에 있는 내용을 심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어과는 그다음에 점수 분량이 높기 때문에 2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덕과입니다. 도덕과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데, 도덕과의 경우는 그다음에 수업 모형, 그다음에 도덕 심리학입니다. 수업 모형과 도덕 심리학, 그다음에 총론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수업 모형과 그다음에 도덕 심리학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과는 그다음에 강론의 용어 및 개념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수업 모형이나 전반적 내용들은 역시 총론 중심입니다. 사회과의 강론은 용어 및 개념 중심, 총론은 수업 모형이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제시하는 거는 전교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전교과의 내용 체계, 그다음에 전교과의 내용 체계는 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전교과의 내용 체계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내용 체계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성취 기준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교사 방법 및 유의사항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 체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용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 그다음에 국어과, 도덕과, 그다음에 사회과, 실과, 치과, 음악과, 미술과, 거의 대부분의 교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성취 기준과 교사 방법 유의사항도 마찬가지로 국어과, 그다음에 사회과, 실과, 치과, 음악과, 미술과, 영어과. 특히 영어과 같은 경우가 성취 기준과 교사 방법 유의사항이 영어과에서 많이 나옵니다. 영어과에서는 성취 기준과 교사 방법 유의사항이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수학과하고 과학과, 역시 수학이나 그다음에 과학과는 그다음에 강론 중심입니다. 수학하고 과학과는 그다음에 강론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물어보는 평가입니다. 강론 중심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문제, 즉 창의성 관련된 문제입니다. 창의 문제가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심화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수학과학은 강론 중심으로 봐야 되고, 문제 해결력, 창의 문제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심화된 내용들이 좀 제시가 된다. 있고, 그다음에 실과, 치익, 음악, 미술, 그다음에 실체미는 우리가 예체능 강론할 때 얘기했지만은, 그다음에 그 내용 체계,
내용 제기하고 강론을 중심으로 내용 제기 강론을 연결시키면 이제 특히 이제 강론은 실체입니다. 실과 체육음악 미술은 그다음에 교과서 내용입니다. 실체음미는 교과서 지식을 중심으로 작년에 뭐 교차오염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뭐 교차오염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강론 내용은 교과서 지식 중심으로 다음에 봐야 된다. 그래서 즉 교과서 장면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마지막 영어과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과는 성취 기준, 영어과는 그다음에 내용 체계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취 기준과 교사수법 유의사항이 중요합니다. 영어과는 성취 기준과 교사수법 방법 유의사항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별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그다음에 교수법 유의사항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거와 토대로 해서 영어 교육론, 그다음에 교육론 내용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론은 그다음에 기출문제 기출된 것도 있지만 기출되지 않는 내용도 나온다. 그래서 기출된 것도 나오지만 기출되지 않는 것도 나온다는 걸 봐야 됩니다. 영어과는 내용 체계표가 중요하지 않고 성취 기준, 그다음에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영역별로 듣기 영역,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교육론 내용들이 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는 교재 목차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5, 6학년 또 2학기 강론이 있습니다. 5학년 2학기, 6학년 2학기 강론, 국어사의 수학과학의 4개 교과, 4개 교과는 뭐 8월 말 정도,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다음에 진행할 건데, 8월 18일 날 다음에 종강을 하고 한 주씩 그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도 강론 나오면은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다음에 어디에 중점을 둘 건지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70점, 60점 정도가 안정권이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출제위원회 눈으로 그다음에 정독을 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되고 출제위원회 눈으로 정독을 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건지 출제위원들의 눈으로 봐야 되고, 반드시 반복을 한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통합교과, 그다음에 그 총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